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간헐적 단식 좋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내려가고 체중, 특히 내장 지방이 주로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또 잘 알려진 오토파지, 미토파지, 항노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약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지만, 금기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룹이 성장기 어린이, 고령의 근감소 있는 분들, 만성질환자, 섭식장애, 임산부. 근데 요상하게 여기에 당뇨가 들어있어요. 당뇨가 절대 안 되는 금기 그룹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간헐적 단식 가장 추천하는 그룹이 이제 젊고 건강한 성인 중에서 비만 대사 질환 있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대사증후군,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그 다음에 당뇨병도 사실 비만 대사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당뇨는 추천도 되고 금기도 되는 거야. 당뇨 환자분들이 이거 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당뇨가 쬐겜 있으면 뭐 해도 되고 뭐 심하면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 아시죠? 정말 당뇨 환자분들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논문을 찾고 있었는데, 논문이 아니라 지침이 있더라고요. 지침하고 논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침이 하늘에 있고 논문이 땅에 있는 거예요. 논문 정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야 한 줄의 지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룹, 바로 라마단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강제로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반드시 당뇨 환자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 라마단으로 인한 강제 간헐적 단식의 데이터가 첩첩이 쌓여 있었겠죠. 이런 세밀한 데이터가 깎여서 틀이 만들어진 게 IDF-DAR, 즉 국제당뇨병 연맹 라마단을 위한 당뇨 환자 간헐적 단식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IDF-DAR 2021 버전이 우리 당뇨 치료하는 내과 의사들이 가장 보는 권위 있는 지침인 미국 당뇨병학회 ADA 2025년 판에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오늘 영상 보시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당뇨병 학회의 지침에 실려 있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라마단 간헐적 단식 지침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트입니다. 자, 물론 라마단이 간헐적 단식과 약간 다르긴 해요. 라마단은 일단은 해 뜨는 동안에 안 먹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물도 못 먹습니다. 해 지고 나서 이제 풍성하게 한 끼를 먹고, 그거 이프타르로 갑니다. 해 뜨기 직전에 또 가볍게 먹고, 그걸 수후르라고 해요. 두 끼 먹는 간헐적 단식의 일종인데, 실제 간헐적 단식과 거의 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이게 이제 해 질 때 먹는 거고, 우리 간헐적 단식은 해 뜰 때 먹는 거죠. 또 해 지는 시간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14대 10이 될 수도 있고 16대 8, 18대 6까지 된다고 합니다. 라마단은 2025년 같은 게 겨울이었기 때문에 14대 10이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물도 안 되지만 우리는 물 충분히 마실 수 있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간헐적 단식에 커피 되고요. 방탄 커피 살짝 애매하고 차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라마단에서 이프타르에는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돼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은 이프타르 수로 딱 2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간헐적 단식은 시간만 8시간, 6시간 지켜주면 그 안에서 뭐 2끼 먹어도 되고 3끼 먹어도 되고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뭐 하지만 대부분 2끼인 것도 사실 유사하긴 해요. 디테일하게 살짝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어쩌면 라마단은 오랜 간헐적 단식의 전통이었지 않았을까. 그것도 기간도 딱 한 달이니까 딱 해볼만 해요. 이게 우리 간헐적 단식 보통 1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걸 권고하거든요. 일반 간헐적 단식에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되겠고, 이게 이 IDF-DA라는 게 굉장히 좋은 지침인 게 뭐냐면, 아주 그 위험도를 철저하게 평가했어요. 누가 당뇨 환자 중에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아예 점수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오늘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명확한 중단 기준, 특수 집단 1형 당뇨, 고령자, 만성 콩팥병, 임산부, 임신성 당뇨 이런 환자분들까지 하나도 놓지 않고, 정말 저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임산부나 고령자는 안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런 분들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해야 됐을 라마단 경험자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세밀한 점수표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프타르에 뭐 거꾸로 식사법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어라, 분할해서 먹어라, 이런 세밀한 식단, 건강한 식단 권고 사항까지도 너무나 간헐적 단식 환자분들한테 그대로 적용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제입니다. 2025년 ADA 가이드라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써라 간헐적 단식하는 환자분들은 지침에 공고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유용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명확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그대로 일반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에게도 적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지침 점수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 따라서 지금부터 각자 한번 전부 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당뇨는 1형인가 2형인가? 1형이면 1점, 2형 당뇨면 0점이고 저처럼 당뇨가 아닌 분도 0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진단받은 지 10년 넘었으면 1점, 10년 미만이다 9년 차까지는 0점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혈당 경험, 저혈당이 없었다 0점 체크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이다,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저혈당 있었다 이러면 1점, 저혈당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다, 뭐 두세 번 된다 이러면 3.5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을 하면 일주일 내내 저혈당이 없는데 운동 안 하고 그냥 자식 생활하면 반발성 저혈당 엄청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3.5점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증 저혈당을 겪은 적이 있다 최근에. 중증 저혈당 뭐냐면 이제 60 밑으로 5자가 나오거나 뭐 59 막 이렇게 나오거나 저혈당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 요분들은 5.5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혈당 막 65 이렇게 혈당이 찍히고 있는데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게 느낌이 없는 게,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경보기가 안 울리는 격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실 절대 하면 안 되죠. 6.5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당이 얼마 조절 잘 되느냐, 당화혈수 7.5 미만이면 0점 체크하시면 되고, 7점에서 9% 사이다 1점 체크하시고요. 9% 넘는다 2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7.5 미만이니까 0점 체크하고. 자, 이게 좀 어려워요. 당뇨약을 뭘 먹는가? 저혈당 안 오는 약만 먹고 있다 0점 체크하시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글리클라자이드, 뭐 글리메프라이드, 레파갈리나이드,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약을 주치의한테 보여주고 이런 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혈당 오는 약 두 가지는 0.5점 1점이고요 지속 인슐린 하루에 한 번 맞는다 1.5점이고요 하루에 한 번 맞는데 복합 인슐린이다 2점 체크하시고요 인슐린 펌프 찬다 2.5점이고요 인슐린을 직접 내가 3번 이상 하루에 찌른다 이런 분은 3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슐린 하루에 한 번 맞는 분부터는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정말 안 했으면 합니다. 자, 평소에 혈당 얼마나 자주 측정하고 있는가, 또는 간헐적 단식 기간에 얼마나 자기가 측정 자주 할 것인가. 의사가 시킨 대로 잘 재고 있다 그러면 0점이고요 의사가 4번 재라고 했는데 두세 번밖에 안 된다 1점 누르시고요 의사가 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다 2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0점. 자, 이거 급성합병증. 이게 뭐냐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 혈당이 뭐 500, 1000 이렇게 넘어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한 번을 겪었으면 다시는 안 하면 좋겠는데. 고혈당 급성합병증이 1년 안에 있었다 1점 체크하시고요. 6개월 안에 있었다 2점 체크하시고, 3개월 안에 있었다 3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0점. 그 다음에 대혈관 합병증. 자, 우리 관상동맥질환, 뭐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이런 게 전혀 없다 0점 체크하시면 되고,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 알았다든지 협심증 알았다든지, 신부전이 있는데 좀 심하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든지, 중풍을 알았다든지 최근에 6개월 이내에, 말초동맥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다든지, 불안정 협심증이라든지, 조절 안 되는 부정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6.5점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기는 한데 6개월 넘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정돼 있다 이런 분들, 또는 안정형 협심증이다, 또 신부전도 초기 단계다 이런 분들은 2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요 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점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콩팥합병증.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검진 결과지 다 꺼내셔가지고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신사고추의 여과일. 요 분 같은 경우에는 70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요거 60 이상이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45에서 60 사이다 2점, 뭐 4점, 뭐 30 미만이다 6.5점. 요거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되는 거. 저는 실제로 60 이상이기 때문에 0점 체크하고요. 임산부 임신 안 했다 0점. 임신했고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 3.5점. 임신했고 혈당이 조절 안 된다 6.5점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임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0점. 자, 그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운데 노쇠 인지 기능입니다. 노쇠도 없고
인지장애도 없다. 0점이고요. 70세 넘었고 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혈당 빠졌는데 간식 챙겨줄 사람이 없다. 3.5점 체크하시면 되고요. 노쇠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다. 치매 전 단계가 있다. 또는 치매가 있다. 6.5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쇠가 뭐냐? 노쇠 하나 매기는데 또 설문지가 들어가요. 5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주간 대부분 피곤하다고 느끼셨나요? 맞으면 1점. 계단 10개 올라가는데 곤란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1점. 체크하시고 300m 혼자 걷는데 어렵습니까? 300m 버스 한정거장입니다. 혼자 버스 한정거장 걸을 생각하니까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다. 1점입니다. 다음 11개 질환 중에 5개 이상입니까? 11개는 이겁니다. 고혈압, 당뇨, 암, 만성폐 질환, 심근경색, 오래신부전, 협심증, 천식, 관절염, 뇌졸중, 심장질환 중에 5개 있으면 1점.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체중이 5% 이상 빠졌습니까? 맞으면 1점입니다. 여기서 이 5개 중에서 3점 이상이다. 그러면 노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노쇠 점수 5점 만점에 3점 이상이다. 그러면 6.5점 또는 치매 전 단계나 치매가 있다. 그러면 6.5점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노쇠도 없고 인지장애도 없으니까 0점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매일매일의 직업, 노동 강도. 자,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일하는 분이다.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금융보험, 콜센터, 운전 업무, 수험생이면 0점. 절반 이상 서 있거나 걷는 업무다. 5에서 10kg 정도 무게를 자주 든다. 예를 들어서 판매 서비스,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간호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경비원인 분들은 2점 체크하시고요. 가장 중노동, 이제 10kg 이상을 들고 뛰다시피 일하거나 땀 범벅이 되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 택배기사, 이삿짐 센터, 농업업, 소방관, 환경미원, 조선소, 영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활동이 많으면 이제 칼로리 많이 먹고 되게 좋은 건데 이분들 왜냐면 이제 간헐적 단식하면서 이렇게 일을 빡세게 하면은 저혈당 올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헬스를 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제 완전히 좌식 업무를 하기 때문에 0점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라마단 경험, 그러니까 지난 간헐적 단식 경험이 좋았으면 0점, 나빴으면 1점입니다. 또는 제 생각에 지난 간헐적 단식 경험이 아예 없는 분도 저는 1점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식을 16대 8 이상을 할 거다. 1점 체크하시고요. 14대 10 이하로 할 거다. 그러면 0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14대 10 할 거니까 4.5점 나왔고 이게 중간 위험도다. 그냥 계산기 바로 답 나오거든요. 했을 때 0에 3점이다. 이러면 저위험군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간헐적 단식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가장 안전한 군이고 다만 다음에 또 간헐적 단식 할 때는 다시 점수를 매겨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반대로 6.5점 이상이다. 이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슬람 문화권의 경전에도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게 신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마단보다 우위에 있는 게 본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념이 있더라도 6점이 넘어가면 라마단을 포함한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명확하죠. 하지만 이 명확하지 않은 그룹이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4.5점인데 우리 3.5에서 6점 사이 중등도 위험군은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원칙은 이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꼭 해야겠다. 신의 뜻이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다음에 설명드릴 조건을 따르신다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중위험군의 조건 5가지는 제일 먼저는 16대 8은 권하지 않습니다. 14대 10 혹은 12대 12 이 두 가지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3.5점 정도면 14대 10을 권하고 6점에 가깝다 이런 분들은 12대 12를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혈당을 식후 한두 시간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중위험군부터는 그냥 아예 반드시 연소혈당 측정기를 권유드립니다. 2025년 판에서 명백하게 권고를 해놨고 중위험군은 그냥 반드시 다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위험군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당뇨약을 시간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못하고 반드시 당뇨약 처방한 의사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되게 복잡하게 적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저혈당을 유발하는 인슐린하고 설포닐유리아, 글리메피리드 이런 저혈당 올 만한 약을 먹고 식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금식 끝나는 그때 먹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옮기는 게 핵심이고 좀 특징적인 게 우리 GLP-1,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이런 애들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궁합이 잘 맞는 당뇨 환자 간헐적 단식 가장 선호하는 당뇨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GLT2 억제제라고 우리 소변으로 당 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변으로 당이 빠지니까 탈수가 되니까 물 자주 마셔주라 뭐 그 정도. 어쨌든 이거는 절대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안 되고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당뇨 환자인데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한 거예요. 14대 10 정도는 할 수 있다 또는 못한다 이렇게 알았다면 그 안에서 이제 돌입을 해야겠죠.
하겠죠. 그래서 먹는 방법,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설명드릴 건데, 실제로 이 라마단 지침에는 두 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프타르하고 수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슬람 분들은 항상 이 이프타르를 굉장히 거하게 먹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라마단에서만 특별히 해당된 거 빼고, 이 원칙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을 깨면서 저녁을 굉장히 빡세게 먹기 때문에 좀 더더욱 건강한 것들로 그렇게 먹자는 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르는 가볍게 먹습니다. 해 뜨기 직전에. 그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뭐 복합탄수화물에 뭐 단백질에 뭐 단순당 피하고 뭐 당류수 낮은 걸로 먹자 너무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아까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 16대 8 하면 되잖아요. 가장 권고하는 16대 8은 딱 정해드릴게요. 7시, 12시, 3시입니다. 이 시간대로 먹었을 때 가장 간헐적 단식의 건강 이점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저녁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단식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시에 먹고 저녁 내내 굶어야 되니까 이게 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12시에 첫 끼 먹고 8시에 마지막 끼 먹는, 소위 말해서 아침 단식입니다. 요거를 차선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빡세게 먹는 끼가 있고, 이걸 지킨다고 했을 때 요 3시 같은 거 좀 가볍게 먹을 수가 있겠죠. 뭐 또는 이 7시 걸 가볍게 먹을 수가 있고, 뭐 보통 12시는 좀 빡세게 먹겠죠. 그런 거를 이제 가볍게 먹는 거는 요걸로 하시고, 빡세게 먹는 거 요걸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2시, 8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둘 다 좀 빡세게 먹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중위험군이다, 14대 10을 먹는다, 그럴 경우에는 8시, 12시, 6시를 권고드립니다. 뭐 이것도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요렇게 설정하면 가장 잘 지킬 수 있고 적용하기 쉬운 편한 스케줄이 되겠고, 제가 사실 이 8시, 12시, 6시를 연속혈당 측정기를 차고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먹을 것도 다 사놨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생활하고 너무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6시에 저녁 먹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야식 안 먹는 겁니다. 14대 10 하면. 그래서 혈당 변화도 없고, 당연히 체중 변화도 없고, 이거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제가 뭐 혈당 실험이나 좀 건강하게 먹는 방법 위주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 방법 안에서 먹는 거를 이론 위주로 구체적인 예시를 대신에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부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간헐적 단식 안에서 식단을 건강하게 구성하는 방법,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난 육식맨님 콜라보 영상에서 육식맨님이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본인이 뭐 간헐적 단식만 시간만 지키지 되게 안 건강하게 먹는다는 걸 뭐 고해성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막 성토를 하셨는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더 좋은 건 당연히 그 시간도 지키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IDF DAR 라마단 간헐적 단식 방법 안에서 건강하게 먹는 그 식단의 정답을 설명을 드리면, 한 접시 안에서 요거 지침이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 절반을 식이섬유로 채우고 나머지 반의 반을 통곡물, 또 반의 반을 저지방 단백질로 채워라, 요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프타르 수로 다 마찬가지고, 절반을 진짜 야채로 채워야 되더라고요. 지난 육식맨님 그 영상에 제가 한 대박 그 야채 샐러드 먹는 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식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에 가벼운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를 보통 헤비하게 먹고, 요때나 요때, 특히 요때 좀 가볍게 먹을 수가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를 좀 가볍게 먹습니다, 실제로. 근데 가급적이면 이 금식을 깨는 첫 끼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7시, 이분 같은 경우에 12시, 이분 같은 경우에 8시 먹는 첫 끼, 이때를 가볍게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간헐적 단식 후에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첫 끼에 무심코 먹었다가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폭발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 오래 하시면, 오래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간헐적 단식 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하기로 했다 하면은 1, 2주 차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굶다 참아가지고 왕창 때려 먹어가지고 폭식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원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 금식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받아들일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 이름이 글루트4라고 해요.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이 문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육에서 문을 안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금식 오래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이 잘 돼서 몸이 건강해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초반에 간딩이라고 해야 될까? 간헐적 단식 초보들, 또는 오래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 간딩이 분들은 이런 원리로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식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간한테 혈당을 뿜어내게 시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자체도 안 나와요. 우리가 굶고 있으면 당연히 췌장이 쉬겠죠. 갑자기 단식 딱 깨면은 췌장이 쉬고 있다 미쳐 인슐린 못 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이 올라가겠죠. 이런 세 가지 원리로 간딩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단식을 깬 첫 끼에 혈당이 급증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단식을 깬 첫 끼 가볍게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 구성은, 비율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 비율 안에서 가볍게 먹는 끼, 예시 세 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 이거 채소는 쉽죠. 이거는 뭐 그냥 샐러드 먹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채소 파는 거, 그런 거 100g짜리 사놨다가 발사믹 소스 뿌려도 되고, 와사비 식초 뿌려도 되고, 좀 달지 않은 그런 것들로 충분히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식이섬유 절반 그냥 바로 해결되고요. 근데 양배추, 양상추 이런 거는 식이섬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최석재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녹색잎 채소,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말하죠. 깻잎,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얘들 네 가지가 가장 건강한 채소 맞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드시면 어떨까? 양상추, 양배추 이런 물 많은 거보다. 이 나머지 절반이 어려워요.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제가 세 가지 예시를 실제로 먹으려고 사봤어요. 그게 이런 세 가지 조합 추천드립니다. 첫날은 삶은 계란 2개, 노른자 드셔도 됩니다. 고지혈증 심하고 이런 분 아니라면 고단백 두유, 메일리 엮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함량을 늘려놓은 이런 두유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 팩 드시면 되고, 200ml짜리. 그 다음에 통곡물빵 2장, 뭐 호밀빵이든 통밀빵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뭐 파리에서 사셔도 되고 뚜레에서 사셔도 되고,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접시의 반으로 딱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날은 참치 라이트 캔, 뭐 동원 참치 4조 뭐 다 상관없어요. 100g짜리 85g도 되고요. 대신에 그 안에 그 카놀라에 충전되어 있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참치 고기만 드시고, 참치에 중금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2~3캔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연어 통조림, 뭐 꽁치 통조림 다 돌려가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100g에서 150g 정도.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지난 요거트 시간에 100g당 당류는 5g 이하, 단백질은 8g 이상 되는 걸 찾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전혀 모르는 제품입니다. 아예 모르고 뭐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쿠팡에서 그냥 판매 그 순위 랭킹으로 순서로 해가지고 그 아까 5g, 8g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 찾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100g당 당이 1.8g 밖에 안 되고요. 단백질 11.4g. 굉장히 좋죠. 뭐 이런 제품들 뭐 이거든 뭐든 하여튼 만족하는 거 사셔가지고 한 끼에 100에서 150g, 거기다가 냉동 블루베리 한 움큼 50에서 100g 정도 얹어가지고 요대로 드시면 요것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뭐 견과류 조금 넣어도 되고요. 그릭 요거트를 두유 그릭 요거트로 바꾸면 사실 더 좋겠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세 번째, 우리 편의점 샐러드용 한팩 두부가 있어요. 요거 사셔서 요거 한 팩 먹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고단백 두유에 통곡물 2장, 하루 경과, 요렇게 또 조합으로 해서 단백질, 지방, 복합탄수화물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구체적인 상품을 말한 거는 제가 광고라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 사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다 찍어드렸어요. 이거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해서 채소 샐러드 100g에 드레싱하고 해서 같이 드시면 가장 건강하게 금식을 깨는 첫 끼로서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 식단 구성 끝났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사실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정확한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식 기간에는 운동을 정말 가벼운 것만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걷기 이 정도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16대8이면 16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걷기 마시고 8회 운동을 하는데 이 8회는 또 생각보다 빡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의 가장 최대 리스크가 근감소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근육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먹는 기간 안에 운동을 생각보다 빡세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시 전에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금식 깨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가 운동하기 가장 좋다는 겁니다. 6시에 하면 안 되고 8시에 하라는 거죠. 또는 뭐 요 사이에 하셔도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시 전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 8시 전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 사이에 빡세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할 때 물 자주 드셔야 되고, 운동 전후로 그 식사 기간에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고요. 자, 당뇨 환자의 간헐적 단식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중단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연속 혈당 측정기 반드시 차도록 권고드리고, 거기서 70 미만으로 나왔다,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300 이상 나왔다,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중단이라는 거는 그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 자체를 깨라는 겁니다. 그냥 접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금식하면 안 되는 타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정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안 찼다, 그럴 때는 그냥 느낌이 있을 때, 저혈당 느낌이 있을 때, 또는 뭐 차더라도 75인데도 식은땀 쫙쫙 나고 막 힘들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그건 저혈당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말아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살을 빼고 하셔야지, 저혈당을 참아가면서 절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 때문에 당뇨 환자가 간헐적 단식의 근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명확한 중단 기준이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고혈당 증상, 뭐 케톤 산증이 생겼다, 뭐 혈당이 뭐 내가 300이 안 되니까 괜찮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 2가지가
바로 연소혈당 측정기하고 저혈당 대비 간식이 되겠습니다. 이 저혈당 대비 간식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영상 한 편을 설명드릴 건데 오늘 시간에 짧게 설명드리면, 제가 반발성 저혈당이 많이 와서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결국 꿀이더라고요. 꿀. 제일 빨리 오르고, 이게 또 소포장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기 좋고, 사탕,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은 먹는 동안에 미칠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식은땀 나고 미치겠는데 이게 빨리 안 먹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워서 아주 적절한 간식으로 먹기 힘들고, 두 번째로 주스들도 제가 먹어보니까 콜라나 오렌지 주스도 좀 그렇고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속이 너무 더부룩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이게 빈속이어서 막 저혈당 생기는 건데, 빈속에 막 이런 자극적인 음료수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좀 더부룩해져서 저는 좀 별로였고, 뭐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간식이긴 한데 저는 비선호였고, 제일 좋은 게 꿀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쨌든 뭐든 이 간헐적 단식 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준비물로 간식을 챙겨 놔야 된다는 거죠. 지침에 없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간헐적 폭식이 되는 분들, 이것도 저는 중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헐적 단식하면서 그 굶는 기간 내내 다음 끼에 뭐 먹을까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금식이 끝난 첫 끼에 폭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간헐적 단식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끼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간헐적 단식을 영원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새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간헐적 폭식이 체득이 돼 있다는 거죠. 폭식하는 경험이 안 고쳐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섭식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폭식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래 간헐적 폭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게 체득이 될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이 방식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IDF DAER 당뇨 환자를 위한 라마단 간헐적 단식 지침에 대한 내용 다 설명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8가지로 요약을 마지막 결론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점수를 매겼을 때 0점에 3점이다. 저위험군이다. 16대 8 추천드립니다. 한 달에서 6개월까지 기간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 한 달에서 6개월 안에 당뇨를 호전시킨다가 아니고 당뇨를 탈출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간헐적 단식, 또 새끼 돌아갔다 간헐적 단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치료 성과를 보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성을 가진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바라보는 자세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이염군이라면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 권고드리지만, 하겠다 하시면 3.5에 가까우면 14대 10, 6점에 가까우면 12대 12를 추천드립니다. 야식만 안 먹는 거죠. 결국 야식만 안 먹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모든 중이염군 환자,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으로는 저희 연구도 전부 다 연소혈당 측정기 반드시 권유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저혈당 대비 간식 추천드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포장 꿀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침에는 사실 인슐린을 맞거나 뭐 저혈당 오는 약을 먹거나 뭐 고령자나 임산부도 어떻게 점수가 해당이 되면 또 해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저는 저혈당 오는 약이나 인슐린, 고령자, 임산부 등등 또 심각한 질환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들, 이분들은 그냥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가 돼도. 다섯 번째, 당연히 식사는 건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특히 금식을 깨는 첫 끼에는 양도 줄여서 소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요 원칙 안에서 아까 여러 가지 예시들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식단 한번 꾸려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단 기준, 당뇨 환자일수록 혈당 70 미만이거나 300 초과일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하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간헐적 폭식이 되시는 분들도 간헐적 단식 말고 다른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 권고드리고요. 일곱 번째, 근감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에서 내장지방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적은 것도 당뇨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먹는 8시간, 10시간 안에는 운동을 또 빡세게 해줘야 되고, 단백질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간헐적 단식의 저혈당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이제 탈수, 물 자주 드시도록 이런 8가지 원칙 안에서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간헐적 단식을 당뇨 환자분도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라마단 지침을 이용해서 당뇨 환자분들의 간헐적 단식 지침, 내가 해도 되는지 평가표부터 해서 안전하게 식단을 꾸리는 방법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